농촌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식사를 나누는 공동급식 정책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행복주택 사업이 수도권과는 달리 전북에서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한 가운데 필수 인프라가 될 새만금 신공항의 조기 완공이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공동급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다 보면 이웃 간의 정마저 돈독해집니다. 시군이 재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역시 관건은 예산입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한적한 농촌 마을이 점심시간이 되자 시끌벅적해집니다. 부녀회는 음식 만들기에 분주하고 주민들은 농산일을 잠시 놓고 마을회관에 하나둘 자리를 잡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자치단체가 식사비를 지원하는 농촌 공동급식 정책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노인들 상당수가 끼니를 부실하게 먹거나 거르기 일쑤였지만 지금은 옛말이 됐고 주민들 간의 정도 돈독해졌습니다. 이웃집 사람도 못 만나요, 집에서 일하면. 근데 여기를 나오면 이웃이 이거 다 만나잖아요. 반찬도 잘해주고 이렇게 동네 양반들이 같이 먹으니까 재밌어요. 또 식사 자리에서는 각자 고민을 자연스럽게 털어놓기도 하고 또 함께 해결해 나가기도 합니다. 혼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특히 그분들이 더 좋아하세요. 공동급식 기간 동안은 매일 만나니까 건강도 체크할 수 있고 안부도 물을 수 있고 좋습니다. 농촌 공동급식은 당초 농번기 여성들을 주방에서 벗어나게 해 일손 부족을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무주의 경우 지난해 11개 마을을 정해 부식비와 조리 인건비로 2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주민 간 유대가 강화되고 호응이 높자 올해는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 마을도 20곳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는 40개 마을로 더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조례를 제정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끊기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지만 각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공동급식 혜택도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서는 행복주택이 인기인데요. 도내에서는 입지 조건이 떨어지는 데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외면받고 있습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올해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익산 인화동 행복주택. 전라북도 첫 사업지로 시행 초기부터 관심이 뜨거웠지만 정작 입주 계약이 시작되자 상황은 딴판입니다. 4차례에 걸친 계약 연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전체 600여 세대 가운데 계약률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입지 조건이 대학은 물론 주요 사업장과도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위치도 좀 그렇고 학교가 좀 멀다는 거, 공단이 좀 멀다는 거 이제 그런 것은 좀 있는데. 지난 정부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 행복주택. 도내에서도 익산을 시작으로 정읍과 군산, 김제, 완주에 2020년까지 2,400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나 자치단체의 유휴부지, 즉 노는 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입지 조건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LH 측도 익산뿐만 아니라 정읍 역시 계약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정읍 첨단지구 자체는 지금 공장용지, 산업용지 자체가 이제 분양이 좀 저조한 편이라 그런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양 조건도 일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H 측은 조성 원가를 반영하는 대신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가격을 정하고 있는데 월세가 국민임대주택의 2배에 가깝습니다. 시세보다는 싸지만 그렇다고 파격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반응이 낮은 계약률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규모 개발 방식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춰 소규모 동시다발적인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열리는데요. 대회 성공 교체를 위한 과제를 점검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필수 기반 시설인 새만금 신공항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유치를 놓고 폴란드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새만금. 공항은 필수 시설이지만 새만금 주변에는 국내선인 군산공항 외에 국제공항이 없어 유치전에서 심각한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제 잼버리 유치에 성공한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2만 명의 작은 숫자가 참가하는 고성 잼버리에도 공항이 필요해서 양양이라는 최북단에다 공항을 비웠습니다. 그때보다 3배가 많은 6만 명이 동시에 참가할 수 있는 교통 방법은 공항밖에. 하지만 대외로 통하는 관문이 될 새만금 신공항은 지난해 공항 개발 계획에 반영돼 올해 말에나 겨우 수요 조사가 끝날 예정입니다. 당초 잼버리 개최에 맞춰 신공항 준공을 계획했지만 현재대로라면 10년 뒤인 2026년에나 항공기가 뜰 수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와 예비 타당성 조사는 물론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등 착공 전 준비 단계에만 5년 넘게 걸리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현재 추진 중인 김해 신공항 추진 상황과 비교했을 때 2023년까지 완공하기는 힘드나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실제 2013년 수요조사를 시작한 김해 신공항의 완공 시기는 13년 뒤인 2026년입니다. 따라서 새만금 신공항을 앞당기려면 1년 정도 소요되는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생략해야 합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나 4대강 모두 예타를 면제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대통령이 새만금 잼버리 준비를 적극 지원하라는 지시가 새만금 신공항 조기 건설에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한중 수교 25주년이 이틀 뒤인데요. 전라북도는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항상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4반세기 중국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이종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92년 역사적인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뒤 전북 도민들의 기대감은 남달랐습니다. 중국과 최단거리라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전북이 서해안 시대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실제 이후 전북과 중국 간의 교역은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북의 대중국 수출은 수교 당시엔 통계조차 없을 만큼 무의미한 수준이었지만 첫 통계가 나온 2000년 2억 7천만 달러에서 2015년에는 12억 7천만 달러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수입 역시 2000년 2억 4천만 달러에서 2011년에는 1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등 양국의 교역은 증가일로였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이상으로 빨리 성장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지난 약 한 6, 7년간 계속 저희 1위 무역 대상국이었고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전북은 두 나라의 경제협력 논의에서도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2014년 7월 양국의 정상이 합의한 새만금 경협단지는 새만금의 1,800헥타르의 산업단지를 공동 조성해 국내외 투자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불안한 정치 상황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가 터지면서 지난해 9월 이후 새만금 경협단지는 정부 간 협의가 중단됐고 장기 표류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 중국 스다우 간 회리호 증편도 지난해 8월엔 올해 의제로 논의하기로 했지만 중국 측이 회의 일정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도시별로 지금 방문해서 양 도시 3단 간의 그 수출 활성화와 협력 체계 강화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지속적으로 연구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수교 25년간 꾸준히 중국과 가까워진 전북. 대중국 전진기지로서 기대감을 갖는 이면에 양국 외교 문제에 따른 불확실성 역시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된 지난 2010년 방문자 수는 846만 9천 명이었지만 지난해는 489만 4천 명으로 42% 줄었으며 방문객의 60%가 지역 주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새만금의 명소화 공연 역시 관람객이 2012년에 비해 절반 넘게 줄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가 사립대학 최초로 입학금 폐지를 추진합니다.
원광대 학교는 현재 57만 원인 입학금을 내년에 20% 삭감하고 이후 매년 10%씩 줄여 2027년 11만 원까지 내릴 계획입니다. 그간 입학금은 대학 총 등록금 수입의 2%를 차지했는데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골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졌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소화기 하나 없어 참사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가재도구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건물 지붕과 유리창은 녹아내려 흔적도 없고 외벽도 시꺼멓게 그을려 있습니다. 지리산 중턱의 한 개인주택에서 불이 난 건 새벽 6시 반쯤. 엠버런스 와서 있고 뭐 소방관 차가 와서 있고 그러니까 알지 모르죠. 우리도 쓰레기 태운 줄 알았는데요. 불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20여 분 만에 잡혔지만 집주인 57살 이모 씨와 함께 살던 58살 김모 씨는 숨진 뒤였습니다. 감식반은 냉장고 주변에서 발생한 누전이 불이 난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뒤늦게 불길을 피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비좁은 방 안에서 연기에 시야가 가려 출입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불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해 이웃의 신고가 늦어진 데다 스프링클러는 물론 소화기조차 없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다 탈만한 게 다 타고 난 다음에 발견된 사건이라 정확하게 어디가 바라보다 무엇이 탔다 이렇게 논단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올 2월부터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강제성이 없어 적극적인 홍보와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공동주택의 물탱크 청소 관리가 허술하다는 전주 MBC 보도와 관련해 전주시가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관내 아파트 청소 관리 업체 80여 곳에 공문을 보내 결과서를 제출할 때 입주자 대표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올 것을 공지했으며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집체 교육 등에서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주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농성장의 운영 3년을 맞아 지킴이들이 세월호 내부 공개와 국정원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인양된 세월호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선체를 유가족과 국민에게 공개하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황교안과 우병우 구속 그리고 국정원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주 서부 신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주차장의 무료 개방이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주말 동안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도청에 이어 전주 우체국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등 인근 4개 공공기관도 개방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혁신도시 내 단독주택 용지는 건축법상 3가구 이하만 거주가 가능하지만 최근 임대사업을 위한 불법 가구 분할이 성행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전과 전북도시가스의 협조를 요청해 불법 분할 가구에 대해선 전기와 가스 공급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무료 자전거로 웅포 곰개나루 관광지를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주말부터 웅포 곰개나루 관광지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고 최장 5시간 동안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무료로 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11일부터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 도내 현안 질문서를 제공하고 10월 12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위 국감을 전북에 유치해 새만금 잼버리 후속 조치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기금 전문 대학원 설립 방안 등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법률 제정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